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상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정상적인 우선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막말 망언의 대가들입니다. 뭐니 해도 양문석, 장경태, 그 다음에 김준혁, 뭐 이런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문서이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자, 국감장에서 말이죠. 신성한 국감장에서 그야말로 국가 정책을 비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작년 4월에 했던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 국악인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예술하고 예술 분야, 전통 예술 분야의 이제 전수자, 이수자 이런 분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어요. 일종의 격려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행사를 두고서 이 국악인들을 갖다가 기생이라는 말로 이 폄하한 겁니다. 이건 폄하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국악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국감장이나 하더라도 이거는 면책 특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고발 조치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윤리의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윤리 제소 수준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배지 띄게 시켜버려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때는요,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달에 한 것은 불과 20여 명밖에 안 돼요. 예, 오찬 간담회도.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작년 4월 이전에 그 전에도 물론 간담회를 갖긴 가졌죠. 그런데 소규모 간담회가 되는데 문재인 때는 말이죠. 이 무려 몇 명이나 했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120여 명하고. 그럼 문재인한테 가서 해야죠. 그게 기생 잔치였냐고. 야, 이 양문석의 이 막말 망언. 정말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회 윤리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양문석이는 정말 이게 음주운전해서 이런 망언을 했는지, 음주를 해서 망언을 해도 이 정도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침요, 조선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용인시 의원, 그것도요, 최연소 용인시 의원을 지낸 바 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당 대표까지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 정모씨로 되어 있는데, 요 인간은요, 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아예 한밤중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밤중에 압구정도에 있는 병원에 들어가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난 8월 달에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오늘요, 단독 보도하기 전에는 어느 언론도 한 번도 이거를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경찰에 숨겼냐? 아니면 언론에서 취재력이 약했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런 거는요, 이거는 피의사실 유포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 행위고, 이거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이 범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술 사건,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문다혜. 그래서 요 문다혜 사건은요, MBN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CCTV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CCTV가 아니고, MBN이 단독 보도한 거예요. 마지막 3차 가가지고 술집에서 쫓겨날 때의 문다혜의 행패 부리는 그러니까 술집 안에서 행패 부리는 사태를 갖다가 MBN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청래 집 앞에서 우리 해병대 예비역에서 매일같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작년 4월 달 청와대에서 이제 그 문화재,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이 배우시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지금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또 심지어 말이죠, 이 망언 중에 이 지랄들을 하고 있냐.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한 것을 갖다가 어쨌든지 간에 아무리 미흡다고 해도 지랄을 하고 있다?
야, 정말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양문석이 정말 집 앞에 가서, 예, 그야말로 정청래만이 아니라 양문석이 집 앞에 가서 집회 시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악인들 여러분들이요, 양문석 집에 가서 지랄한 양문석이 좀 나와라. 본인이 용어를 썼잖아요. 이 지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랄하고 있는 양문석이 나오라고 규탄대회를 하고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문석 같은 인간도 문제지만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이재명이가 더 문제 아니냐. 왜냐? 이런 인간을 갖다 놓은 게 뭐겠어요. 그야말로 망반방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있을 때 그야말로 육탄전으로 막으라. 이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막말방언을, 몸으로는 육탄전을 하라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청와대 상춘제에서요, 이 김건희 여사가 무형유산 원로, 그리고 문화생들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야금 독주하고 판소리 재창이 있었는데, 요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문화예술을 사유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원로들이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연 상납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 판사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켰느냐? 이번들이 기생이냐? 청와대를 기생집 만들어놨냐? 이 지랄들을 왜 하고 있냐? 야, 참 이게 말로 제가 요거를요 방송하기도 제가 참 민망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했느냐? 문다혜 같이 술 먹고 온 게 아니라요. 신성한 국감장에서 이 더러운 망언을 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소됐거든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법 위반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아주 법원이 허용하는 한 빨리 심판을 내려서 빨리 배지를 띄어서 날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아니 2019년대 그러니까 김종숙이도 무형유산 보유자 120여 명하고 오찬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야금 명장 공연이 있었다.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가야금을 연장해서 연주자가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국악인들이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하죠. 이거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악인들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은 지금 당윤리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국악인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야금 명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생집이라는 표현은 정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자리였지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폄하까지 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식사를 겸한 정치 자리였고 무언가 한 사람만을 위한 공식 공연처럼 여긴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 무엇보다 기생집이라는 표현은 국악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권력자들 술자리에 대동되던 모습으로만 연상시키는 구시대식 망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바로 고발하시라니까요, 국악인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4월에 했던 행사는 그야말로 격려하는 자리였어요. 격려. 그러니까 이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또 가리키는 사람들, 이수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공연하고 예술 분야에 있는 보유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수자들, 그리고 전수생 20여 명고 오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우리 문화 품격을 더 높여가는데 앞장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영희 가야금 산조 보유자의 직접 건의 얘기, 이런 것도 들은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K컬처가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리고요. 그때 오찬에 앞서서 참석자 중에 가야금 이수자, 판소리 보유자, 전수생이 춘향가를 함께 연주하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이제 함께 좀 불렀다. 그래서 국악 한 소절에 영혼과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게 우리 국악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만 한 게 아니라 3월 달에도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격려 행사.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걸 이런 인간들을, 그러면 그 당시, 이게 이제 작년 4월 달에 그 당시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 또 가리킨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의 이 모습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가야금 산조, 이걸 이제 그 직접 들었고 말이죠. 예. 요 이제 명창, 가야금 산조 명창 이양이, 그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또 그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얘기겠죠. 요렇게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무슨 기생지운을 하고 지랄하고 있다고 하지, 대통령 부인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요, 지랄한다는 거는 애들한테 쓰더라도 이건 쓸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린애들한테도.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다가 가장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문석의 입이 지랄하는 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이. 저런 더러운 입을 가지고 국정활동을 한다? 의정을 활동한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인간 쓰레기예요. 양문석이는 인간 쓰레기 축에도 못 들어요. 인간 쓰레기 축에도. 그야말로 재활이 안 되는 인간 쓰레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상호주의. 막말을 하는 인간한테는요, 막말보다 더 센 막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은 그냥 싹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리위 제소하겠다 했는데 즉각적으로 제소하고 국악인들 여러분들 명예훼손으로 이거는 고발 조치하고요. 양문석의 집 앞에 가서 딱 아주 매일같이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 그야말로 윤리위 제소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은요, 사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사퇴 압박. 예. 그리고 이제 이 예술인들, 국악인들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그래서 이럴 때 그야말로 그 예술인들이 그야말로 집합된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지금 그 K컬처, 넓은 의미의, 국악이잖아요, 국악.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상징 예술인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 갖다가 기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양문석이라는 인간은요, 아는 게 아는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용인시 의원이 난리가 난 거. 이거 창피한 것이죠. 이게 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18년도에 최연소 용인시 의원에 당선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용인이 정말 얼마나 좋은 용인인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시의원에 당선시켰나.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 시의원이요, 당연히. 정치 임무는요, 이게 표창원이가 얼마나 난리난 인간입니까? 표창원이가 이게 국회에다가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 박근혜 얼굴 갖다 올려놓은 인간이 이게 표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창원 밑에서 정치를 배웠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뻔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인간이요, 21년도에는 당 대표에 출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징계 처분하십시오.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잖아요. 경기도 의회, 요것도 여기, 김동인가 또 들어가 있네. 그러나, 경기도 의회에 있는 우리 국민의원들이 경기도 의회, 이 명예를 걸고 이런 인간은요, 반드시 잘라내십시오. 엄중한 징계만이 할 길이다. 그래서 요 인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지난 4월 달에 저질렀어요. 4월 6일 날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의 병원 건물에 들어가고 밤에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쳤는데, 그냥 가서 훔친 게 아니라요,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오다가도 걸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누군가 알몸으로 건물 안을 돌아다닌다, 마약을 한 것 같다, 이런 신고를 갖고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요 마약 검사, 이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이거는 더 이상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출소로 데리고 와서 조사한 뒤에 귀가 조치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또 이 말하는 것도 아주 가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집인 줄 알고 옷을 벗고 휴대전화를 챙긴 것이다. 이런 핑계는요, 또 이 좌파들이 핑계 대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보다도 더 잘해요. 자, 그래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병원을 집으로 착각해서 들어갔다. 참 이런 인간들 정말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표창원 사무실에서 배웠으니까 뭘 배웠겠어요? 뻔한 것이죠.
그야말로 배운 게 바로 술 먹고 그야말로 이런 음란 행위나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 음란 행위 이런 걸로는 적용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 공연 음란 행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게 지난 4월 달에 발생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4월에 발생한 얘기를 갖다가 넉 달 후에야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또 뭐냐? 강남경찰서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왜 언론에 한 번도 안 알려졌느냐? 이게 민주당하고 또 이 강남경찰서하고 뭐가 또 있었느냐? 아니면은 민주당과는 관계없지만은 요 해당자가 경찰에 무슨 로비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술 좀 사건 난다. 그러면 문다혜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문다혜가 마지막 술집에서 난장판을 벌인 요 내용이 MBN에서요. 단독으로 설명해봐 소용없잖아요. 가서 뭐 이미 말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책상을 탁탁 치고 고함을 질리고 둘이서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놀라가지고 내쫓았다. 근데 내쫓으려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남자 동행한 남성이 데리고 나가더라 달래서. 요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5일 새벽 0시 37분쯤 1차 술자리를 가진 문다혜와 남성 한 명이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 들어섭니다. 술에 취한 듯 앞으로 넘어질 뻔하다 식탁을 잡고 몸을 세웁니다. 잠시 뒤 다혜 씨가 식탁을 수차례 탕탕 치며 뭔가를 요구하자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고 식당 관계자들이 나와 만류합니다. 입장을 거부당한 다혜 씨가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되는데 일행이 와서 말리자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합니다. 식당 측이 완강하게 버티자 다혜 씨는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이후 다른 주점을 방문한 다혜 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오직하야 이게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고 사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그냥 술 취하고서도 좌로만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불행한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국격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렇게 7시간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과태료를 11번이나 당하고 말이죠. 아니 문재인이가 돈을 1년에 전직 대통령 예우비로 5억을 받고 있어요. 5억. 연금 발구서도 5억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 과태료 돈 나가봐야 얼마가 나겠어요. 이게 뭐 몇백만 원 나가겠습니까? 몇십만 원이겠죠. 많아봐야. 요거를 갖다가 안 내고 버티는 요 인간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니냐. 예.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 그리고 아직도 문재인이가 입을 안 열고 있고 조국 대세에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건영이 대세에서 한마디 하고 내일쯤은 아무래도 고민정이 대해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야, 이 더러운 인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정청래 집 앞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해병대 그야말로 정청래 국회의원직을 내놔라. 그리고 법사위원직을 내놔라. 난리를 치고 있죠. 자, 정청래 집에서 오늘 또 해병대 동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사퇴하라. 요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요것도 제가 있는데,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열받는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예.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